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은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보합 상태로 마감을 했고 S&P 500은 0.74%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오늘 2.04% 하락 마감했는데요. 주요 기업을 보시면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애플과 구글 그리고 아마존은 2% 이상 하락을 했고 테슬라는 오늘 3.64%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섹터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3.48% 하락을 했고 AMD 역시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아래 보이시는 은행주는 1%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4차 회담 결과를 주목하면서 나스닥 시장은 장 초반만 해도 강보합권에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와 달리 두 나라 간의 협상은 난항을 겪었고 다가오는 15일까지 협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회담을 진행했으나 아직까지 휴전에 대한 합의는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늘 10bp 이상 급등을 했고 이로 인해 2.142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에 나스닥 시장은 장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장 막판에는 2.24%까지 하락을 했고 결국 2.04%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현재 다가오는 FOMC 정례 회의에서 25bp 기준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추가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모습을 보일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현재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 하방 압력이 줄어들 때까지 50bp 인상을 꺼릴 것이라 보이지만 그렇다고 매해 25bp 인상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국판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선전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도시를 전면 봉쇄했습니다. 이로 인해 애플 공급업체인 대만의 폭스콘이 선전 공장 가동을 멈췄고 상하이 역시 준봉쇄 수준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봉쇄 강도가 높아지면서 오늘 WTI 가격은 배럴당 102.2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 원유 시장이 오랜만에 수요 불안에 직면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원유 공급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만큼 언제든 유가는 폭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셔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S&P 500 차트를 보시면 5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이 만나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코앞까지 왔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데드 크로스란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밑도는 현상으로 기술적 분석가들은 데드 크로스가 단기적 조정이 장기적 하락세로 바뀌는 변곡점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다우와 나스닥 시장 역시 데드 크로스 현상이 발생을 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만약 이러한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번 주까지 이어지게 된다면은 앞으로 데드 크로스 현상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 차트에서도 보여지듯이 지난 2월 18일 이렇게 데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서둘러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이러한 상황들을 유심히 지켜봐 주시고 투자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일론 머스크는 최근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한 투자법을 권장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날 트위터에서 물가 상승률이 높을 때는 현금으로 돈을 보관하는 것보다 집이나 좋은 제품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낫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렇듯 인플레이션 시대는 돈의 가치가 점점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돈을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워렌 버핏 또한 2009년 대공황이 끝날 무렵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 총회에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훌륭한 사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죠. 이러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셔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39,000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피어 앤 그리드 지수는 23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은 여전히
공포감에 짓눌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시장이 공포감에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국 기업들의 주가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 그리고 진동닷컴은 10% 가까이 하락을 했고 이들 주식은 미국의 상장 폐지 공포로 인해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알리바바 차트를 보시면 오늘 하락으로 인해 주가는 77불까지 내려왔습니다. 고점인 319불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70%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기간 동안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제재로 인해 주가는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는데요. 이런 알리바바와 같은 주식도 이렇게 급락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분할과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중국 관련 주식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오늘 2.7%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 역시 최근 중국의 선전에서 생산을 중단할 것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주가는 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시덴탈과 쉐보론 역시 최근 주가가 급등을 했고 이로 인해 오늘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모건 스탠리에서 이들 주식에 대해 기존 비중 확대에서 동일 비중으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고 이로 인해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포드 역시 오늘 제프리스가 투자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낮추자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높은 투자 비용과 지속적인 공급 제약으로 인해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포드의 목표 주가를 기존 20달러에서 18달러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역시 오늘은 4%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지정학적 위험과 더불어 중국에서의 사업이 회사가 예상한 것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않다는 보고가 나온 이후 이렇게 주가는 4%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펠로톤 역시 최근 모건 스탠리가 펠로톤에 대한 단기 가시성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오늘 펠로톤의 주가는 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또한 오늘은 3%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2020년 3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주가는 최근 다른 미디어 회사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까지 시장의 예상치를 비트하지 못하면서 현재 주가의 흐름세는 좋지 않은 흐름세로 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피어앤그리드 지수를 보시면 오늘은 15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극도의 공포감으로 짓눌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항상 시장이 공포감에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하루도 잘 버티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단의 멤버십 가입과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